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장에 많이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리스트업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함께 가보시죠. 형제 엘리트가 가장 윗단에 있고 이스타코도 보이게 되면서 오늘 이재명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지금 시장의 매기가 강하게 이동되고 있습니다. 20일에 이재용 회장과 만난다라는 회동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모습 속에서 자금이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네요. 네, 형제 엘리트가 2,300원대, 이스타코가 1,900원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크라와 미국 쪽의 협상 파행 소식에 울고 있던 재건주가 오늘 반등을 시도하게 되는데 어제 실명 매물이 쏟아지게 되면서 빠져나간 자금이 많았는데 다시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등락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아마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난이도 체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협상이 될 것 같다고 하네요. 네, 분위기 다시 한번 무르익게 되면서 전진건설 로봇의 주가 반등 줍니다. 나흘 만에 상승 전환 시도가 되고 있고요. 중국에서 예상보다 GDP 높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로켓에 대해서 지금 증권가에서 4년 만에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 레포트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호재가 겹치게 되면서 롯데케미칼 이렇게 무거운 주가가 굉장히 힘있게 올라갑니다. 네, 12% 급등이고요. 68,400원권을 기록합니다. 신고가를 내는 종목도 리스트업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HJ 중공업입니다. 미국 쪽에서의 MRO 사업에 진출할 것 같다. 네, 긍정적인 뉴스가 전해지고 있고요. 최근에 국내 해군 관련해서도 MRO 수주권이 전해진 바가 있었는데 MRO 쪽으로 해서의 대장 플레이어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주가는 8,94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권에서 눈에 띄는 종목을 보신다면은 한농화성이 굉장히 어저께 강하게 밀렸습니다. 한농화성뿐이 아니라 전고체 관련주들이 매물 소환을 해서 두 자릿수대 급락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반등에 성공합니다. 분위기 파악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지만요. 네, 현재 구간에 거의 10% 가까운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한유와 롯데케미칼 이런 컨셉의 종목군들이 올라온다라는 게 오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0만 원 선 돌파 가능성 체킹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솔케미칼도 증권가에서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석 레포트 나와 있습니다.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도 오늘 장의 흐름 좋은데요. 11만 7,400원권 기록하고 있고요. 애경케미칼 그리고 SK디스커버리 함께 랭킹되고 있습니다. 네, 빠지는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소에서 밀려나고 있는 종목에서는 최근에 성환 머티리얼즈가 계속 조금 랭크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에서 히토류 영구자석 보안법이 발의가 됐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호재를 받긴 했는데 유증이라던가 여러 가지 노이즈가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는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오션이 드디어 빠진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디까지 올라갈까? 그 파죽지세의 피날레를 정확히 예단하기가 힘든 대표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오늘 장에 조정을 한번 받고 갑니다. 네, 5% 초반대에 약세 잡히게 되면서 8만 원 선은 지지하는 수준에서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고요. 하락폭이 계속해서 좀 조절이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저가 매수 배팅 세력이 누군지도 확인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평화호lding스는 정치 테마주단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김문수 테마주는 오늘 밀립니다. 주가 6,800원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도 오늘 3% 넘어가는 하락 흐름 763원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더 밀리는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LNF가 코스피 하락률 상위 종목에 하락률 상위 종목 보시면은 태림 포장이나 이구산업 그리고 BNK 금융지주 들어오고 있고요.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증권가에서도 호평이 있긴 했는데요. 다만 지금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성에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우려감이 좀 있더라고요. 주가 2.3% 하락하면서 1,500원 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고산업이 또 랭킹이 되고 있습니다. 2.4% 하락하면서 4,500원권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저희 김영희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종목들의 변동을 오늘도 좀 따라가기가 힘든 감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하락 종목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 시장이 워낙에 낙폭이 좀 가파르게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박스권 하단과 박스권 상단의 중간 부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반등 시도를 한번 해줄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을 또 언급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현재 시장이 간밤에 미국장 추가적으로 하락이 또 크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여전히 또 강력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목들이 오늘은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날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워낙에 또 단기간에 낙폭이 좀 컸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 6% 정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약간 거의 근 한 7% 정도 가파르게 이제 낙폭이 좀 나왔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시장은 또 어느 정도는 반등을 시도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락 종목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삼성전자와 삼성 SDI를 뽑아왔거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오늘 약간 밑꼬리 그리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빠지는 건 아닌데, 왜 이 종목군들에 또 말씀을 드리느냐라고 한다면, 오늘은 반등하는 날이다라는 점을 꼭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어떠한 이야기냐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많이 빠졌다가 반등을 하는 날입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는 매크로 수급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연스럽게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서 반등을 하는 날이니까 그에 따른 프로그램 수급이 오늘 전체적으로 들어가면서 시장에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이 좀 퍼져가는 그런 날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많이 빠져 있는 종목군들 또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또 매크로 수급들이 어느 정도 이제 또 반등 들어가면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게 결론적으로는 중심을 좀 잘 잡고 가주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냐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혹은 이제 삼성 SDI 그 다음에 그 외에 시장에서 약간은 지수를 이끌 수 있는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가는 날이고 반등이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어느 정도 밑꼬리를 달거나 반등이 나오는 그림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부터 이러한 종목군들이 완전하게 고개를 돌려놓고 또 찐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어느 정도는 밑꼬리를 달거나 약반등의 이제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현재 시장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가야 될 건 이제 다가오는 또 이제 트렌드.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관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회피를 할 수 있거나 혹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에 들어가셔야 된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죠. 3월달은 지금 현재 트럼프가 이제 의도를 어떻게 보이든 간밤에는 또 이제 캐나다, 멕시코를 향해서 관세가 감경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의 의도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이 관세를 협상용 카드로 쓰는 것이 아니냐. 강경하게 계속해서 밀고 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이런 평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의도가 어찌됐든 이번 달은 관세에 대해서 바로 이제 눈앞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한 달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세 회피 업종과 관세 수혜 업종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탄력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또 언급을 드렸었던 게 HMM이었습니다. HMM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해운 대표 주자죠. 그러면서 어제 조선주들이 2일째에 다 급등이 나왔었는데 급등이 나온 부분은 어제도 언급을 드렸었지만 관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국향으로 미국이 계속해서 이 선박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해운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 선박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HMM은 상대적으로 이 중국산 선박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리면서 어제 한번 또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바로 목표가로 도달을 한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제 보는 쪽들은 이와 같이 관세 회피, 관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에 대해서 많이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시장의 어떤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들 또한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면서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또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현재 시장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쪽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또 관세에 대해서 무풍지대에 놓여 있는 이러한 종목군들이 이번 달에는 또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심을 좀 잘 잡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서 오늘 내 종목 반등 나오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장의 반등은 시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가는 것이고 제대로 찐 반등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미증시도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고 트럼프가 약간은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기는 했지만 이번 달은 결론적으로는 증시의 하락을 감수하고서라도 관세 이야기를 또 밀고 나갈 것이다. 라고 또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오늘의 반등은 프로그램 매매에 의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어느 정도의 약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번 달에 수익을 챙기려면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쪽에 조금 더 접근을 노려야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아직까지 찐반등인지는 좀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언급해주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신중한 매매 이어나가셔야 될 것 같네요. 다음은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 오늘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쪽이 ISTK가 오랜만에 보이네요. 네, 상한가 바로 들어가게 되면서 현재 10,000원 선을 뚫어내고 있습니다. 양자 보안칩을 대량 개시하겠다라는 뉴스가 전해지게 되면서 다른 양자주 함께 좀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동안에 양자주가 꽤나 눌려 있었습니다. 네, 그런 가격 메리트도 함께 좀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자동차 보안이라던가 이제 스마트폰 그리고 뭐 안보가 필요한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분야에 확대 적용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오늘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모아 지금 디모아 주가도 상한가 들어가게 되면서요. 4,600원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닝 컨셉인데요. 작년에 지금 흑자를 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이런 종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형제 INC가 또 보이고 있는데요. 형제 INC는 이재명 테마주입니다. 오늘 이재명 테마주가 굉장히 거칠게 올라가게 되면서 시세 분출 강한데요. 1,200원단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클로봇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클로봇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전략적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전해지게 되면서 반등에 다시 한번 드라이브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는 23% 넘게 급등하게 되면서요. 다시 한번 20,000원 선 뚫어낼지 관전 포인트로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모티브링크도 함께 좀 랭키가 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된 부품 쪽으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 뭐 드론이라던가 로봇 같은 신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산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 나타나게 되면서 주가 오늘 퍼포먼스 굉장히 좋고요. 네, 12,000원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도 함께 보시면은 지금 코이버가 랭킹이 되는데요. 앞에서 양자주를 같이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코이버가 또 오늘 전면에 나섭니다. 네, 6,500원단 기록하고 있고요. 나레나노테 그리고 한국 맥널티도 오늘 17에서 18%가량의 강한 상승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성하이텍은 방산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국내 방산업체들과 지금 협력을 지속하겠다라는 부분을 밝혔고요. 유럽과 이스라엘 쪽의 지역에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 반응 강합니다. 4,500원단 기록하고 있고요. KM텍의 주가도 15% 넘어가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락하고 있는 쪽은 어떤 쪽일까요? 네,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밀리고 있는 종목을 패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패가 되기 때문에요. 네, 셀리버리는 오늘도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예, 센테크가 6.9% 주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33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고 밝히게 되면서 실적이 안 나온 종목들은 바로 이렇게 시장에서 지금 철저하게 외면하는 모습 속에서 주가 빠지고 있는 상태고요. 유일 에너테크가 6.4%, 아우딘 퓨처스 오늘 올라오는 네, 6.3%, 6%대 동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원택이 또 눈에 띄는 종목인데 5.7%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레이저 의료기기와 관련해서 여러 해외 쪽에서의 허가를 획득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울음세가 있었는데요. 매물 소화 과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스는 좋습니다만은 주가는 빠지게 되면서 6,200원단을 위치하고 있고요. 최근에 비엘팜텍이 자주 랭킹이 되네요. 네, 5.3% 하락하는 모습. 에드바이오텍과 와이팜 그리고 지금 종목도 5에서 6%가량의 동반된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섹터 그룹핑이 되지는 않고요. 각자 개별 이슈로 빠지고 있는 종목들 정도 체크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분석 어떻게 하실까요?
네, 일단은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양자컴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뭐 앞서 말씀드렸던 뭐 코이버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지금 이제 뭐 엑스게이트나 뭐 ALT 등등 해서 지금 또 이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순환매가 시작이 된다라는 부분을 또 이제 어제 언급을 드렸었잖아요. 시장이 어느 정도 많이 빠졌고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3월 달부터 다시 한번 또 이 순환매가 시작이 되는 그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자컴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늘 뭐 클로봇 같은 이런 로봇주들도 현재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로봇주들 일제히 또 다 같이 탄력을 받아주는 이런 그림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순환매가 좀 다시 한번 시작이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또 내 포트에 어떤 이 종목들을 또 이제 밀어 넣을 것인가, 어떠한 또 이제 이 트렌드를 또 갖고 있는 종목군들을 또 이제 내 포트에 편입을 시킬 것인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그러한 이제 또 시작점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최근에 이제 또 가파르게 급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항상 또 이제 같은 패턴이 나왔었던 구간이었거든요. 어떠한 구간이냐면 지금 이제 길게 보게 됐을 때 미증시는 항상 이 121선 근처 구간을 이탈하거나 맞닿았을 때 일단은 보통 통상적으로는 다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121선을 계속해서 터치하거나 혹은 이제 어느 정도는 맞닿았을 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최근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 최근 낙폭 중에는 또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조정이 좀 가파르게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든 이제 트럼프가 약간은 유화적인 태도로 나온 만큼 어느 정도 이제 슬슬 반등에 대한 그림을 또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순환매는 또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또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군들, 오늘 같은 경우에 수급이 좀 퍼져 들어가는 듯 하다가 뭐 양자컴이나 아니면 로봇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또 일제히 상승이 나오는 그림을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를 두고 3월 달부터는 다시 한번 무언가 이제 종목의 순환매가 좀 시작이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 포트에는 또 다시 한번 새로운 종목군들, 다시 한번 또 새롭게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종목군들이 또 들어가야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클로봇 같은 경우에도 쭉 조정이 나오다가 이제 다시 한번 고개를 또 틀어주는 이러한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이제 이 새롭게 이 고개를 틀어 올려주는 종목군들, 양자컴 중에서도 오늘 ICTK가 상한가를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새롭게 이 모양을 좀 틀어주는 이러한 종목군들이 또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순환매 관점에서 새롭게 탄력을 받아주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조용하게 쭉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약바이오가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ABL바이오, 뭐 그 다음에 삼천당 제약, 그 다음에 저번 주에는 제약바이오 중에 또 이제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흐름 긍정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또 관세 회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뭐 3월 말에 학회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또 어느 정도는 감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또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판단이 되거든요. 제약바이오는 지금 현재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또 이제 서칭을 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는 또 이제 조정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만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수급이 좀 잘 들어갈 수 있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또 어느 정도 선별을 해야 수익을 또 챙길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3월달 시작이 됐고, 그에 따라서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고, 어느 정도 또 이제 다시 한번 눌림 구간을 준 종목군들이 생겨나고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다시 한번 포트에 새롭게 순환매 준비, 그러면서 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계속해서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다가오는 학회 일정, 그리고 관세 회피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만큼 제약바이오는 또 포트에 한 종목 정도는 한번 편입을 시켜보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데요. 최근에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긍정적인 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슈가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잘 선별해가지고 포트에 집어넣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시장 전체에 대해서는 반등이 지금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확신이 조금 없기 때문에 뭔가 눌려있는 종목들을 들고 진득하게 좀 끌고 가는 매매는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조금 스피디하게 순환매를 따라가는 게 여전히 방법이다라는 결론 얘기해주고 있네요. 네,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랭킹 업앤다운 이었습니다.